한 주간에 있었던 아이스하키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리뷰 2회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온더스포츠의 오코치 경성중학교 오광식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하키 시즌이 돌아오니까 자주 뵙고 참 좋네요. 네, 매주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풍성한 경기와 함께 또 많은 분들 한 주 동안에 아이스하키와 함께 또 아시아 리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희 주간 리뷰 2회 지난 한 주 동안의 아시아 리그 경기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마코마이와 하치노에 그리고 안양에서 총 3개의 시리즈가 펼쳐졌던 지난주 아시아 리그였습니다. 한 시리즈별로 또 정리해보면서 이야기 풀어보죠. 먼저 일본 도마코마이 시리즈 봅니다. 9월 24일과 25일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 대 요코하마 그리치의 2연전이었는데 두 경기 모두 7대1 같은 스코어로 레드 이글스가 2승을 챙겼습니다. 이유 슈팅수에서 두 경기 모두 2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경기였는데 나리사와 유타, 오노다 타쿠토 골리가 한 경기씩 선발로 나와서 각각 1실점씩 레드 이글스가 홈에서 기분 좋게 승점 6점을 얻었습니다. 반면 요코하마는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올 시즌 현재까지 파워플레이와 페널티 킬링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널티 킬링이 47%대 매우 저조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요코하마 그리치입니다. 자, 도마코마이 시리즈 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좀 느껴졌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처음 시작하고 나서 초반 한 10분 정도는 그리치도 굉장히 좋은 기세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무래도 레드 이글스의 득점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화력에 눌리는 그 기세에 눌리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골 결정력에서 워낙 그 능력들이 탁월한 선수들이 많은 레드 이글스의 그 득점이 터지면서 네. 아무래도 그리츠가 이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오기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하치노의 시리즈입니다. 역시 9월 24일과 25일 도호쿠 프리블레이즈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2연전이었는데요. 첫 번째 게임은 4대3으로 크레인즈의 정규승으로 끝났고요. 두 번째 게임은 연장 승부 끝에 역시 4대3으로 크레인즈의 연장승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2연전에서도 크레인즈에게 승점 5점을 빼앗겼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도 역시 확실한 넘버원 골리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하타 미치카즈, 후루카와 슌 두 선수 모두 순탄치가 않았던 프리블레이즈의 이번 하치노의 시리즈였습니다. 크레인즈는 두 경기 모두 4라인에서 득점포가 가동이 되면서 두 경기에서 승점 5점이라는 또 원정 시리즈 두 경기에서 5점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프리블레이즈가 0대3에서 3피리어드 3골을 따라 붙으면서 시즌 첫 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 또 역전으로 끝났고 두 번째 게임에서도 사실 프리블레이즈가 3대1로 앞서던 경기였는데 크레인즈가 이걸 뒤집었단 말이죠. 글쎄 이 크레인즈의 좀 뒷심도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아무튼 경기 자체는 좀 두 경기 모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네. 재밌는 경기 그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양 팀 모두 그 저력은 확실히 보여준 시리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프리블레이즈의 어떤 경기력을 그동안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시리즈 두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또 따라가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 조그만한 어떤 그 찬스가 왔을 때 살렸다면은 또 승점을 또 챙겨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가 이번 주에 제일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너무 치열하게 양 팀 모두 경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 너무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재밌게 봤던 시리즈였습니다. 네. 자, 하키 팬분들께서는 보는 입장에서는 참 재밌게 봤는데 두 팀 입장에서는 정말 승리와 승점이 좀 절박한 그런 시리즈가 됐던 것 같고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홈에서 또 연패로 끝났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결과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양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에서 역시 9월 24일과 9월 25일 HL 안양 대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1피리어드부터 날카로운 역습을 보였던 아이스벅스였는데요. 반면에 HL 안양은 찬스 상황에서 패스나 리시브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 2피리어드의 연속 실점을 맞게 됐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역습 찬스를 잘 살리면서 앞서 나갔던 경기였고요. 경기 막판에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렸던 HL 안양이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던,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HL 안양이었습니다. 4대1로 24일 첫 번째 경기 아이스박스가 승리했습니다. 이어진 25일 두 번째 경기는 조금 달랐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던 HL 안양이었고, 상대 골리의 사각지대를 공략하면서 쉽게 1피리어드에서부터 4골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아갔던 HL 안양이었고, 결국 4실점 후에 아이스박스의 로만 벵거트 골리는 교체 아웃됐었죠. 이노우에 미치아키 골리가 올 시즌 첫 출전했는데 이후에 추가 3실점 허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L 안양이 홈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정말 스코어 자체도 그랬고 많이 좀 분위기가 갈리는 그런 경기였는데, 우선 좀 첫 번째 경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HL 안양으로서는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의 좀 대패를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양 팀이 굉장히 신경전이 좀 팽팽했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조금 양 팀 모두 조금 수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제가 조금 의외였던 게 HL 안양의 수비적인 어떤 플레이였는데,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초점을 맞춘 느낌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HL 안양의 그 강한 화력이 어쩌면 최고의 수비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반면 그 니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강점으로 제가 꼽는 게 역습 찬스에서 그 늘 찬스를 골로 연결하는 능력이거든요.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니코 아이스박스는 뭐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수비를 열심히 하다가 한 번의 역습 찬스에 득점을 연결하고 하는 걸 그대로 첫 번째 경기 때는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후루아시 마크로 스치키 겐토 첫 번째 경기에서 돋보였거든요. 그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는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사실 HL 안양도 다 데뷔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그 역습 났을 때 스피드는 그 아시아 리그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역습 기회를 노리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는데 버거움이 있었을 거고, 그 니코 아이스박스의 또 테라오 유리라는 선수도 또 그런 역습 찬스에 또 강점을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확실히 골로 연결을 했던 니코 아이스박스가 경기의 첫 번째 경기의 그 승리의 주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4대1로 아이스박스의 승리로 끝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첫 번째 경기 패배 후에 HL 안양이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고 나온 것인지 1피리어드부터 완전히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쉽게 파워플레이 골부터 터지면서 경기 주도권을 확 잡아가는, 사실 첫 번째 경기 때는 1피리어드에 무수히 많은 득점 찬스에도 불구하고 골문을 열지 못해서 그 부분이 또 2피리어드 이후에 좀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으로 돌아왔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HL 안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로만 벤커트 골리에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 때는 HL 안양의 슈팅을 막음으로써 경기의 흐름을 좀 끊어놨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하면서부터 HL 안양의 슈팅도 워낙 날카로웠을 뿐더러 전날과는 다르게 단발성 슈팅에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렇게 사각지대, 그러니까 잘 안 골이 들어갈 수 없는 안 좋은 각에서도 실점을 또 허용하면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4실점을 1피리어드에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니코 아이스박스였습니다. 로만 벵거트 선수가 일본에서 있었던 앞선 경기들에서도 조금 기복이 있는, 좀 편차가 느껴지는 그런 경기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안양에서의 두 경기 역시 좀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고, 교체 아웃되면서 이노우에 미치아키 선수가 올 시즌 첫 출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히려 두 번째 경기에서 로만 벤커트 선수의 모습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노우에 선수의 세이브가 저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오히려 느껴졌었고, 하지만 HL 안양의 그 골대 앞에서 차분하게 득점으로 연결하는 그 기술들이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이노우에 꼴리와는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나눴을 때 좀 네. 긴장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게임에서 박진규 선수가 멀티골 활약을 했습니다. 박진규 선수가 사실 부상으로 첫 번째 경기 지난 경기 나오지 못했고 이번 시리즈 통해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으로서 멀티골 또 전날 패배를 서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을 세웠거든요. 특히나 저는 그 박진규 선수의 골 셀레브레이션 네. 많은 분들 보셨죠. 예. 저도 그걸 보고 좀 울컥했는데요. 네. 이번 아시아리그를 시작하면서 주장 캡틴으로서 첫 번째 득점을 하고 난 뒤에 캡틴을 손으로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는 네. 이 손가락을 보고 이제 조민호 선수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 HL 안양의 박진규 선수가 네. 아무래도 첫 번째 골의 영광을 좀 조민호 선수한테 돌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울컥했고 첫 번째 경기 때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 때 더 적극적으로 몸싸움도 아끼지 않고 네. 함으로써 역습 찬스를 많이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다시 회복되는 중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팀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주장을 달고 올 시즌 아시아리그 첫 골을 터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규 선수가 또 전 주장 조민호 선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셀레브레이션 많은 분들에게 좀 감동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주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있는 플레이가 이번 시리즈 통해서 특히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통해서 잘 나타났던 게 HL 안양의 또 승리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시리즈 특히 이제 두 번째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주형, 송정훈, 김건우 이 루키 라인이 가동이 됐는데 기대 이상의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백지성 감독님의 그 라인업을 보고 네. 의외다 생각을 했던 게 이 루키 라인이 두 번째 라인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네.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 전날 경기 그렇게 지고 나서 두 번째 게임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네. 이 두 번째 라인에 이 루키 라인을 가동한다는 부분이 라인업 딱 보고 저도 눈길을 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두 번째 경기를 쭉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두 번째 라인에 이 세 명을 넣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이주영 선수의 어떤 그 스케이팅 그 활동 범위라든가 또 김건우 선수의 그 찬스가 왔을 때 골로 연결시키는 결정력이라든가 네. 또 송종원 선수의 그 파워 그 스피드를 파워로 오히려 무마시키는 네. 그런 플레이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번 리그를 이렇게 보면서 송종원 선수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스피드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어떤 해결하는 어떤 능력 같은 거 그런 거에 표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이 스피드가 빠른 아시아 리그를 적응해 나가는 송종훈 선수의 모습과 또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광식 감독도 이제 과거에 아시아리그 선수 생활 오래 하셨고 네. 옛 동료들이 여전히 또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HL 안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아이스벅스의 일본인 선수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함께 플레이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네. 오랜만에 만나셨다고요. 네, 그 이노우에 꼴리와는 하이원에서 네. 또 스즈키 유타 선수와 사카타시운 선수와는 또 대명에서 인연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니꼬 아이스벅스의 분위기는 어떠냐 하니까 어린 선수들과 이렇게 지금 되게 조화롭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니꼬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굉장히 에너지틱한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HL 안양의 그 4라인까지 그 공격력에 다 감탄하더라고요. 네, 그 루키들이 어느 라인인지 모를 정도로 강한 그 공격력을 본인들이 너무 체감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사실 와서 먼 원정길인데 와서 그래도 한 경기는 정규승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복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또 오랜만에 함께 하시면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안양에서의 그 아이스벅스와의 경기가 또 있습니다. 총 4경기씩 홈 경기를 치르니까 다음번에 또 우리나라 안양에 왔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아이스박스 입장에서도 이번 안양에서의 원정 2연전 1승 1패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좀 받아들이지 않나 싶네요. 안양 시리즈 HL 안양 대 니코 아이스박스의 시리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현재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22-2023 순위 보겠습니다. HL 안양이 6승 2패 승점 18점으로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그 뒤를 2위 니코 아이스박스가 승점 15점으로 뒤따르고 있고요. 두 경기 덜 치른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가 승점 14점으로 3위, 요코하마 그리츠가 승점 9점으로 4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8경기를 치른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승점 8점 5위. 최하위 6위는 도크 프리브리지가 8경기에서 승점 2점, 최하위 6위에 있습니다. 도크 프리브리지가 아직 8경기 동안 승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HL 안양이 정규승 6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재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하키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아이스하키의 포지션이라고 하면 뭐 크게 나누면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골텐더, 골리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격수들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공격수는 또 나뉘죠.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레프트 윙과 라이트 윙 양쪽에 그 윙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두 포워드와 또 가운데 센터로 이렇게 3명의 포지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센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센터 어떻게 보면 뭐 말 그대로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하키 어떤 선수 포지션의 어떤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경기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센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센터는 그 라인에 5명의 라인으로 꾸려져 있는 그 라인의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일단 공격과 수비 전천후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주는 포지션이고요. 일단 경기의 시작과 또 득점 실점 이후에 센터 아이스에서 하는 페이스 오프에 나오는 선수가 일단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시작을 알리는 그 경합을 하는 선수가 센터고, 일단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그 다른 포지션 윙이나 우리 디펜스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포지션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포지션이고, 또 공격적으로 봤을 때도 공격적으로도 가담을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을 소화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제일 넓은 포지션이고 좀 똑똑하고 스마트한 선수들이 좀 도맡아서 해야 되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 포지션인데 좀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 어떤 경기 조율도 해야 되고 뭐 경기 안에서 보면 어떤 플레이메이커 뭐 이런 역할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센터 역할을 해주는 포지션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운데서 모든 부분을 커버해 주지만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센터와 윙으로 굳이 나누지 않고 포워드 3명이 공격을 한다고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공격 중에 뭐 골대 앞에서 스크린을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해주는 포워드도 있고, 또 빠른 체킹이나 어떤 활동량을 가지고 상대를 압박해서 퍽을 뺏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또 그 위치 소화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의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게 사실 공격적인 역할은 3명이 다 골고루 가져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포지션을 나눌 필요가 굳이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맡아야 되는 구역들은 확실히 좀 나눠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포워드들은 그런 거를 확실히 알고 그 플레이를 하고는 있죠. 공격수 그중에서도 센터 먼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레프트윙, 라이트윙으로 구성되어 있는 윙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윙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뭐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날개라고 할 정도로 퍽을 받아 나갈 때 아무래도 스피드 있게 벗어날 수 있는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고, 또는 수비할 때 상대 수비수의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내서 다시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HL 안양에서 이제 대표적인 윙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뭐 박진규, 뭐 신상훈, 뭐 이종민, 뭐 새롭게 또 하면 김건우 이런 선수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슈팅 능력이든 뭐 득점 능력이든
좀 더 옆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옆쪽에 있다 보니까 슈팅 찬스라든가 사이드 반대쪽에서 돌파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서 득점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윙 선수들 또 이런 좀 특성이 있다는 부분 알아봤고요. 앞으로 뭐 HL 안양 경기 보시면서 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보시면서 이런 공격수들의 포지션, 이 선수들이 경기 내에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보시면 좀 더 깊이 있는 경기 관람, 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경기 시청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격수들 먼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디펜스, 수비수들 그리고 골리 포지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리뷰 2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리를 해봤고 또 공격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저희 주간 리뷰와 함께 하신다면 매주 또 아이스하키 좀 더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 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N차 시청해 주시면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함께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광식 감독,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